2020년 결혼을 했고요. 슬아의 딸 1명. 근데 결혼 4년 만에 이제 이혼인데 이제 소속사가 뭐 설명을 얼마 전에 내놨어요. 뭐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 근데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절차를 다 마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상 이혼하면 손정혜 변호사 저는 이런 이혼 사건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성격 차이 이게 통상 나오는 약간 이유로 설명되는 겁니까? 뭐 달리 사실 이혼에 이르는 사유야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우리가 좀 성격 차이가 있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사유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래에 이르러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이혼을 하면서 사실 사생활 관련한 폭로들도 난무하고 소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는 건 합의 이혼이라고 그래요. 뭐 양육권이 됐든 재산 분할이 됐든 그 법적인 싸움까지 가지 않고도 이제 잘 합의가 됐다라는 측면이어서 약간의 유책 배우자가 누구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 유지 의무, 우리 서로 이혼의 사유나 부부간에 있었던 일은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성격 차이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큰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명인들이 이혼할 때 굉장히 그냥 떠들썩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합의해서 원만하게 이뤘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스포츠 스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이혼할 때 이제 뭐 재산 분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또 분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동안 뭐 4년간 연봉이 300억이 넘는데 이런 걸 뭐 다 따져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매체에 통해서 이 상속 전문 변호사인가 뭐 이런 가사 사건 관련된 전문 변호사가 대충 한 8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추정을 했다 그래요. 일단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정도 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막 설명이 있어요. 언제 얼마를 벌고 근데 이게 타당해 보입니까? 어떻게 뭐 보세요? 그야말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도 이제 이혼 사건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존의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재산 분할금과 양육비로 갔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순 재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이건 연봉이잖아요. 네, 연봉이고 이제 여기에 또 세금을 떼고 또 뭐 얼마나 생활비로 소진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4년이면 길지 않은 편입니다. 단기간이고 다만 또 이 대체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위가 이 남편이 이제 고소득자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수억, 뭐 수십억대로 이렇게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서민 기준보다는 아내의 기여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40~50%가 아니라 20~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혼인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여도 20%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상당히 많으면 수십억 대의 재산 분할금이 지급됐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합의로 이제 재산 분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아이 데리고 아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조금 더 법에서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워낙에 자산 규모가 높을 것이 예상되니 수십억으로는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연봉도 재산 분할 대상할 때 가만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봉, 장래 연봉 자체를 이제 분할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연봉을 기초로 형성된 자산을 두고 이것에 기여도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결혼 그 4년 동안 받던 연봉을 놓고 재산이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여도 이렇게 따지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하면 남편이 밖에서 운동선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데는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보고 그런 게 가사나 육아 업무를 전담해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기여도라고 하니까 그 아무리 연봉이 이렇게 높는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일정 부분 내조의 공이 있으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산 분할 얘기인데 그것도 이혼하게 되면 저 양육비도 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나와 있어서 일정 부분 기준표가 나와 있긴 한데요. 예.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할 수 있고 아이의 연령이 이제 이렇게 높아질수록 조금씩 증가합니다. 일반 서민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기준인데 이렇게 고소득 연봉자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고액의 어떤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럼 뭐 예를 들어 국제학교를 간다던가 뭐 사교육이 굉장히 비싼 어떤 체육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 합의만 되면 그 기준을 넘어서 뭐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의 연봉에 기초해 봤을 때 양육비도 평균적인 수준보다 수배 더 많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금 하고 약간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육비는 증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증액 사유가 많은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스포츠 스타는 뭐 연예인 중에 스타 그 이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개인사 문제지만 이런 게 무슨 재산 분할, 뭐 연봉 이런 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이혼 소송하면 세기의 이혼이라고 꼽힌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인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군요.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련해서 무슨 본인의 생각을 좀 밝힌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노소영 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최태원 뭐 회장 이름도 없고. 근데 아무리 불륜 응징하는 재판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마치 이완영 후손 재산 환수 소송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자금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자식이 후손이 다 그대로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재판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 사실은 이 세기의 이혼에서 이른바 이제 비자금 메모.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2심 승소할 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이 비자금 메모잖아요. 그 증거인데 정치권에서도 얼마 전에 이걸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홍 시장 역시 이 맥락에 지금 반응을 보인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일부 이런 의견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분할 사건 2심에서 예. 성경 300억이라는 메모 등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분할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에 나오게 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뇌물이나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한 돈인데 예. 아까 이완영 후손의 소송 같다고 이야기하는 건 친일파들의 재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환수했던 전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불법 비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재산분할 형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국가에 기속하도록 환수시켜야지 정의에 부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일부의 목소리가 있고 이 일부 목소리를 이제 반영해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비자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도 법리 검토를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의 문제라든가 과거에 이제 이 성경 300억에 대한 불법 비자금에 대한 범죄 수사로 처벌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비자금으로 형성한 재산이 이제 커져서 이 덩치에서 일부의 재산 분할로 받아갔을 때 개인적 이득으로 모두 기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금 아까 그 비자금 메모, 뭐 성경 300원, 뭐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무슨 기여를 했고 그래서 뭐 기업이 컸다 이런 게 2심에서 중요한 논거가 됐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법원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이 환수해야 된다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될까요? 이 대법원 사건은 이제 가정 법원에서 올라간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의 형성의 어떤 법리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비자금을 환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나 여론도 고려해서 실제로 300억이라는 비자금에 대한 실체가 있었든지에 대한 2심의 사실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가, 증거 채택에 오류가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2심 판결이 확정이 돼서 실제로 비자금이 존재했고 300억이 유입이 됐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막 2조 원대, 3조 원대 재산이 형성됐다라고 판단하면 이거는 확정된 사실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자금이 있었다. 예. 성경 300억이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산분할금을 받더라도 사회적인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렇게 그 비자금이라는 거는 뭐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거나 예, 어찌됐든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니 이것을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물려 있어요 지금요.